1주차 마지막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어문에는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 이렇게 세 가지 구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복문은 다음 주차에 연습하고 또 같이 다뤄보기로 하고, 마지막에 있는 분기문을 마지막 시간에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문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거나 반복문 또는 조건문의 범위를 이탈하도록 도와주는 구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기문에는 break, continue, return 등과 같은 구문이 있으며 go to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빠졌습니다. 자, 먼저 break입니다. break는 특정 구문을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구문입니다. 반복문이나 조건문 등의 블록을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구문인데요. 예제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프로 그레이드에 학점을 입력받은 후에 그 학점을 스위치의 조건식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레이드 안에 입력받은 학점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학점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점프하게 되죠. 자,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만약에 대문자 A라고 한 학점이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printf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학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게 되죠. 자, 이 브레이크문은 스위치 구문 전체를 빠져나오는, 스위치 뒤쪽에 있는 중괄호 블럭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표시되어져 있는 이러한 실행 순서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printf A 학점입니다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 B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브레이크 구문은 주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면 for문이 나옵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이제 반복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반복문에 대한 진도는 또 개념은 1학기 때 배워서 알고 있을 테니까 반복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는 반복문입니다. 총 100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 블럭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if라는 조건식이 나옵니다. 조건문이 나오죠. 네, 이 if의 조건식은 반복시키는 이 i가 10이냐라고 묻습니다. 10인 경우에는 10입니다를 출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i가 10이 아닌 경우에는 10이 아닙니다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문, if 조건문 안쪽에, 블럭 안쪽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if 조건문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브레이크일까요? 아니면 for문 블럭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브레이크일까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for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조건문을 빠져나오는 경우, 스위치를 제외하고 조건문을 빠져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조건문 안쪽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문 안쪽에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구조로 실행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조건문을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반복문 안에 남아있는 그런 해석적인 오류,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컨티뉴 문입니다. 주로 컨티뉴는
반복문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설명을 보면 현재의 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 턴을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제를 보고 역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면 for문이 i가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0번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1일 때 이 반복을 한 번씩 할 텐데, 이것을 턴의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i가 0일 때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i가 0인 턴에서는 continue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i가 0인 턴은 반복을 진행하지 않고 i가 1인 턴을 준비하러 올라가게 되죠. 자, i가 1인 턴인 반복 수행을 실행할 때 다시 조건문을 만나서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i가 1인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if 안의 조건식은 거짓이 되고 continue를 만나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i가 1인 경우, 다음에 3인 경우, 5인 경우, 즉 i가 홀수인 경우에 continue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1, 3, 5, 7과 같이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특정한 경우를 건너뛰면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구문이 바로 continue 구문이 되겠습니다. 분기문의 마지막으로 return 구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구문은 영어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turn은 되돌아오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의 단어이죠. return 구문이 속해 있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구문입니다. 이때 되돌아갈 때 return 구문 옆에 있는 값을 들고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return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turn을 조금 재밌게 설명하면,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어떤 일을 제가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일을 다 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 시킨 아빠에게 되돌아와서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코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9번 라인에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 안쪽에 11번 라인에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 함수는 3번 라인부터 8번 라인까지 코딩되어 있고요. 네, 11번 라인에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3번 라인으로 점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점프해서 5번 라인의 printf 함수를 수행합니다.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고요. 네, 7번 라인에 return 1이라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return 1을 만나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return이 속해 있는 print 함수를 누가 호출했는지 찾게 되고, 네, print 함수를 호출한 main 함수 안에 11번 라인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네, 되돌아갈 때 7번 라인 return 구문 옆에 있는 return 값을 들고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11번 라인으로 1이라는 리턴 값을 들고 되돌아와서 이 1에 대한 리턴 값에 대한 결과를 if라는 구문에 적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듯 return은 자신이 속한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리턴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함수를 배웠다면 함수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일 겁니다. 네,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은 리턴형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return은 return이 속해 있는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되돌아갈 때 어떤 값을 들고 갈 것이냐를 적어주는 구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네, 이 값의 데이터형을 미리 적어주는 것, 이것을 return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3번 라인에 있는 프린트 함수는 8번 라인까지 계속되는데요. 네, 3번 라인에 int, print, 가로 열고 void, 가로 닫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함수의 원형이다 라고 표현하죠. 네, 함수의 원형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int는 네, return형을 의미합니다. return형, 즉 return에 속해 있는 함수를 다른 함수에서 다른 코드에서 호출해 주게 되는데 이 호출한 것으로 되돌아갈 때 어떤 데이터 형태의 값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적어주는 형태가 return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 때문에 아이들과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아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고 근처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던 이 아이가 아, 아이스크림을 사서 잘 들고 와야 되는데 아빠한테까지 오는 그 시간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됩니다. 네,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뭔가라도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불안한 마음에 지나다가 예쁘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들고 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이라는 리턴형을 요청했는데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고 제가 요청한 리턴형과 다른 리턴형의 데이터를 들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조금 우스운 상황들을 제가 연출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3번 라인과 7번 라인에 있는 것처럼 어, 리턴형을 주었으면 리턴형이 정해져 있으면 리턴형에 맞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들고 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네,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함수의 리턴형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했는데요. 리턴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일반 함수, 다시 얘기하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의 리턴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메인 함수에도 리턴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메인 함수의 리턴형이 붙으면 어떤 일들이 컴퓨터에서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메인 함수도 역시 함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의 함수는 누군가 호출해 주어야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입점 함수라고 하는 메인 함수도 누군가에 의해서 호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 함수는 누가 호출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가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컴파일 되어지고 실행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운영체제는 main이라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가면 main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이름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소문자로 쓰여져 있는 이 메인 함수 제일 앞에 있는 M자가 대문자로 바뀌거나 아니면 메인 함수의 이름이 모두 대문자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네, OS가 함수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인 함수의 이름은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대문자로 바뀌거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메인 함수의 return은 OS에게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은 뒤쪽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이번 시간으로 해서 1주차 복습을 마쳤는데요. 4개 동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4개 동영상 안에 나와 있는 예제들, 복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코딩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가상 강좌의 레포트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출석 처리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이번 주 일요일, 다시 얘기하면 3월 22일 0시까지 12시까지 자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자정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1주차 수업을 잘 들었구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날까지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